안녕하십니까? 오늘 수혈 준비 과정 및 수혈 술기 교육을 맡게 된 장현입니다. 목차입니다. 금일은 수혈 시 고려가 필요한 사항, 수혈 시의 수칙, 핵심 기본 간호술기 기반의 술기 과정 순서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알아볼 사항으로는 금일 교육의 전반적인 수혈의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진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위의 자료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배포 중인 안전한 수혈 과정 모식도로서 수혈의 과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혈 시 고려사항입니다. 수혈의 실무 지침과 응급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수 상황에 대해서 교육하겠습니다. 수혈 실무 지침입니다. 첫 번째는 수혈 위한 정맥 카테터의 크기 선택입니다. 성인의 경우 일반적인 적혈구 수혈에는 18에서 20게이지의 굵은 카테터, 소아의 경우 22에서 24게이지의 카테터가 권장됩니다. 이는 혈액이 바늘을 통과할 때 적혈구의 물리적 손상, 용혈,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유속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혈액의 가온입니다. 차가운 혈액은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으며 저체온증에 걸리는 경우는 감염 증가, 혈액 응고 부전을 야기하기 때문에 수혈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가온을 통해 혈액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1에서 3단위 적혈구를 2에서 4시간 천천히 투여하는 경우는 가온하여 수혈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주입 속도입니다. 불출된 혈액은 세균 증식의 위험 방지 위해 최대 4시간 이내 수혈 종료가 원칙이며 수혈 15분 이내 수혈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 15분은 15에서 20GT/분으로 천천히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수혈 시 정맥 주입 용액의 사용입니다. 혈액제제와 약제는 같이 주입해서는 안 되며 혈액제제와 함께 투여될 수 있는 용액이 칼슘을 포함하는지 여부, 등장성 용액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액에 포함된 칼슘은 혈액의 구연산염과 만나면 혈액 응괴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수혈 시 적절한 수혈 세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혈액성 분재제는 혈액 응괴와 다른 찌꺼기들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미세 필터가 갖추어진 수혈 세트를 사용해야 하며 농축 적혈구 사용 시 적혈구용 수혈 세트를 2에서 4단위마다 교체해야 하며 하나의 필터는 6시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혈액제제 수혈의 간격이 1시간 이상인 경우는 새 수혈 세트 사용이 권장됩니다. 다음은 특수 상황에서 수혈입니다. 첫 번째 특수 상황은 응급 수혈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혈액형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적혈구는 O형, 혈장 및 혈소판은 AB형을 수혈합니다. RHD 확인 전에는 RHD 음성 제제 투여를 권장합니다. 이후 혈액형이 확인된 경우는 확인된 혈액형과 동형의 혈액제제를 수혈합니다. 아래의 표에 정리된 것과 같이 O형 혈액제제의 경우 다른 혈액형과의 항원항체 반응이 없어 용혈성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수 상황은 출혈로 인해 대량 수혈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정의는 24시간 이내 8에서 10단위, 1시간 이내 4에서 5단위의 다량의 수혈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적혈구 제제 단독 투여보다는 혈장과 혈소판의 일정 비율로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량 수혈로 야기될 수 있는 저체온증, 저칼슘혈증, 산증을 모니터링하며 수혈합니다. 세 번째 상황은 비액이 항체 보유자의 수혈로 환자가 특정 혈액형 항원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다면 항원이 없는 혈액을 수혈해야 용혈 반응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엔타2 항체 보유자가 많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혈 후 잘 생기게 됩니다. 항체 종류를 모르는 경우가 ABO, RHD의 동형혈액이 선택되지만 식염수법 교차 시험을 통과 후 사용해야 합니다. 정말 응급한 경우에는 비액이 항체 반응 위험을 감수하고 O형 농축 적혈구를 사용합니다. 네 번째는 DIC라고 불리는 파종성 혈관 내 응고에서의 수혈입니다. DIC 감염, 수술, 암, 외상 등으로 인해 혈액 응고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 온몸의 미세혈관에 혈전이 생기고
동시에 응고인자와 혈소판이 소모되어 심한 출혈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원인 질환의 치료가 우선되며 소모된 성분 수혈로 보충하며 지혈 기능을 돕게 됩니다. 다음은 수혈 시의 수칙입니다. 수혈 시의 수칙은 전 중 후로 구분하겠습니다. 수혈 전에는 ABO, RHD 혈액형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비액이 항체 선별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후 ABO 혈액형 불일치 사고 예방을 위해 ABO, RHD 혈액형 검사 결과가 없는 환자는 원칙적으로 ABO 및 RHD 혈액형 검사를 위한 검체 체혈과 교차 시험을 위한 검체 체혈을 독립적으로 실시하여 총 2회 체혈이 권장됩니다. 수혈 시 전 확인 사항은 혈액은행으로부터 도착한 수혈용 혈액에 대해 수혈 준비를 하기 전 혈액의 양, 색깔, 백의 상태 등 외관 검사를 시행하며 수혈용 혈액에 수혈 세트를 장착하고 환자 이름 등을 확인하는 등 수혈 준비를 할 때는 1회에 한 환자의 혈액에 대해 준비해야 하며 같은 테이블에서 서로 다른 환자의 수혈용 혈액을 동시에 준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 곁에서 교차 시험 결과 표지가 붙은 혈액 제제를 환자의 성명, 등록번호, ABO 및 RHD 혈액형과 비교하여 2명의 의료인이 소리내어 비교하며 재확인합니다. 수혈 전 환자의 체온, 혈압, 맥박 등을 측정한 후 수혈을 시작합니다. 수혈 중에는 아나필락시스 반응, 용혈성 수혈 부작용, 폐혈성 쇼크 등 중요한 수혈 부작용은 수혈 후 15분 이내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혈 시작 후 5에서 15분간 환자를 관찰하여야 합니다. 활력 징후는 처음 15분 이내 최소 한 번 측정하여 기록하며 그 후에는 수혈이 완료될 때까지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혈 종료 후에는 다시 한번 활력 징후와 수혈 부작용을 등을 확인합니다. 수혈 부작용이 관찰되는 경우는 수혈을 즉시 중지하고 담당 의사에게 보고하고 혈액은행으로 연락하여야 하며 수혈 부작용 기록은 의무 기록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루틴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열진통제나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수혈 전 예방적 투약의 경우는 논란이 많고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여 적극적으로 권장되지 않지만 만일 수혈 전 예방적 투약이 필요하다면 수혈 시작 전에 약물이 투여되어야 하며 경구 투여의 경우 30분, 정맥 투여의 경우 10분이 경과한 후 수혈을 시작할 것을 권장됩니다. 수혈 부작용으로는 흔한 발열성 비용혈 반응,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쇼크, 급성 용혈 반응, 급성 폐손상, 순환과부화, 폐혈증과 같이 다양한 반응과 그에 맞는 처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수혈 과정입니다. 앞서 보았던 모식도에서와 같이 첫 번째는 수혈 필요성이 있는 경우 환자에게 수혈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사가 환자 혹은 보호자에게 동의서를 서명받습니다. 수혈 동의서 서명 전 그림과 같이 수혈의 필요성, 예상되는 수혈의 종류와 약 및 기대 효과, 예상되는 부작용, 수혈 부작용 내용 등에 대해 설명 후 서명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ABO 혈액형 불일치 사고 예방을 위해 ABO, RHD 혈액형 검사 결과가 없는 환자는 원칙적으로 ABO 및 RHD 혈액형 검사를 위한 검체 체혈과 교차 시험을 위한 검체 체혈을 독립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혈액 채취 후 표지의 체혈 날짜, 환자의 인적사항 및 의뢰일을 기록하고 체혈자가 서명하여야 합니다. 이후 순서는 혈액은행에 준비된 혈액을 인수하기 전 혈액과 환자 정보, 혈액의 정보를 비교, 준비된 혈액은 수혈 전 의료인 2명에서 정확한 확인, 출고 후 30분 이내 수혈 시작으로 감염 방지에 유의하며 수혈을 시작합니다. 이후 과정은 앞서 설명했던 부분이라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렸던 수혈팩 인수 이후 상황을 핵심 기본 간호학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혈 상황이 결정이 되면 수혈 처방과 수혈 동의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혈액은행에서 혈액 수령 후 의료인 2인이 직접 대조하며 환자 인적사항, 혈액 정보 등을 확인합니다. 확인된 혈액을 가지고 환자를 개방형 질문, 팔찌를 확인한 후 수혈의 목적, 부작용 설명과 활력 징후 측정을 시행합니다. 수혈을 위해 손위생, 청결 장갑을 착용한 후 준비된 수혈 세트에 클램프를 잠근 후 혈액팩이 손상되지 않도록 삽입침을 연결합니다. 이후 드리프 챔버를 3분의 2에서 4분의 3 정도 채워줍니다.
드리프 챔버를 정확하게 채우면 혈액이 떨어지는 방울수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낙하로 인한 용혈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수혈 중에는 들어가는 약재가 있는지, 혈액 제제와 투여 가능한 칼슘이 없는 등장성 용액인지 용혈을 방지하기 위해 확인 후 수혈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환자의 3웨이 클램프에 연결 후 수혈을 시작합니다. 수혈 시작 시 주사 부위 부종, 통증, 투여 경로를 확인합니다. 수혈 시작 후 첫 15분간은 15에서 20 GGTS 미내 속도를 유지하며 수혈 부작용 증상 발현 시 알리도록 환자에게 교육합니다. 수혈이 종료 후에는 활력 징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수혈 기록지에 기록을 합니다. 이상으로 수혈 준비 과정 및 수혈 술기에 대해서 교육 맡은 장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